일주일이 흘렀다. 강연과 미선 사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서연은 그 침묵이 불편하면서도 편안했다. 적어도 예고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강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작은 아버지였다. 현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 회의가 있다. 강연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미선이 먼저 친척들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여보, 일요일에 작은아버지 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가족회의? 응, 아마 누나가 먼저 손 썼을 거야. 나도 가야 해?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건 당신 일이기도 하니까. 서연은 불안했다. 시댁 친척들 앞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다.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좀 참지 그랬냐? 형제간에 금 가게 만들었다. 벌써 귀에 들리는 듯했다. 일요일 오후 작은아버지의 집 거실엔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작은아버지, 고모, 고모부, 그리고 미선. 미선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강연과 서연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앉아라.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작은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강연을 바라봤다. 현아, 내가 누나한테 뭐라고 했다며? 강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누나 집에 찾아가서 벽을 때리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벽을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가 끼어들었다. 현아, 아무리 그래도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너희 누나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동생 내외한테 도움 좀 받았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도움이요? 강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나, 도움과 착취는 달라요. 착취! 너 지금 내 친누나한테 착취했다고 말하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은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현아, 내 입장도 이해하고 싶다. 차근차근 설명해봐라. 강연은 심호흡을 했다. 서연의 손을 잡고 그는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16년 동안 서연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 영수증, 일정표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명절과 제사입니다. 강연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서연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이었다. 결혼 후 16년 동안 명절 때마다 서연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상도 서연이가 차렸습니다. 누나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하고 서연이는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누나를 칭찬했지만 실제로 일한 건 서연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강연은 다음 서류를 꺼냈다. 두 번째, 8년 전입니다. 서연이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이었을 때 누나가 전화했습니다. 조카가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구했는데 인테리어를 도와달라고요. 강연은 당시의 병원 영수증을 보여줬다. 서연이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자취방에 갔습니다. 가구를 조립하고 커튼을 달고 생활용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열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산후 회복 중 무리한 활동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부가 미선을 바라봤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3년 전입니다. 조카가 결혼할 때 신혼집 인테리어를 서연이가 전부 담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신혼집을 드나들며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조명과 커튼을 골랐습니다. 강연은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서연이 줄자를 들고 벽을 재는 모습, 가구를 옮기는 모습, 커튼을 다는 모습. 하지만 결혼식 날 누나는 하객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서연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번 일입니다. 강현은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꺼냈다. 서연이는 일주일 동안 누나 집 리모델링을 혼자 했습니다. 벽지를 뜯고 퍼티 작업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커튼과 조명을 고르고 설치했습니다. 이 견적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 업체에 맡겼다면 최소 200만 원은 들었을 일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서연의 손 사진이었다. 물집이 잡히고 거칠어진 손. 그리고 누나가 준 건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선아, 이게 사실이야?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작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미선아, 내가 좀 심했구나. 작은 아버지, 저는 그냥 동생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와주는 것과 이용하는 건 다르지. 너는 서연이를 이용한 거야. 고모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강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반복된 일입니다. 서연이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시댁 식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서연이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다. 누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작은 아버지가 일어섰다. 미선아, 너는 서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도 해야 해. 하지만은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고모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아, 가족이면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야.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미선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선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16년 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진실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착취를. 가족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선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힘들었어. 집안 살림하랴, 애들 키우랴. 서연이가 도와준다니까 고맙게 받았을 뿐이야.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고모가 한숨을 쉬었다. 미선아,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됐지? 미선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사과는 했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서연은 그 태도를 보며 실망했다. 강연도 느꼈다. 누나는 여전히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분위기상 사과한 것뿐이라는 것을. 누나, 진짜 반성하는 거 맞아? 야,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뭘 더 바라냐? 그 순간 강연은 결심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꺼내기로. 누나, 강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이 계약서 기억나? 강연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서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을 펼쳤다. 작은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뭐냐?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순간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연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친척들이 모여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이건 충주에 있던 밭 아니냐? 작은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맞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었죠. 3,000평 정도 되는. 고모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게 언제 팔렸어? 10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강연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다. 누나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시선이 미선에게 쏠렸다. 미선은 입술을 떨었다.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증서는요? 유언장은요? 강연이 물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작은 아버지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매매 금액이 5억. 네. 당시 그 땅은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높았죠. 고모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5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간 거야? 강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당시 아버지 통장 기록입니다. 5억이 입금되고 바로 다음 날 전액이 누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뭐, 친척들이 술렁였다.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선아, 이게 무슨 일이냐?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라고. 큰딸이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럼 유언장은? 그것 말로만 하셨어. 서류는 없었어. 고모가 냉정하게 말했다. 말로만 했다는 게 무슨 증거가 돼?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가져가면서 왜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시에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웠다고. 아파트 전세금 올려야 했고, 애들 학원비도. 강연이 말을 끊었다. 누나, 그때 나도 대출 받아서 집 마련하려고 했어.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말 안 했어? 아버지 유산이 있다는 것도, 땅이 팔렸다는 것도.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작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미선아, 내가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가고 동생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작은 아버지, 저는 정말. 정말 뭐가? 이건 명백한 유산 횡령이야. 고모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으로 너 아파트 전세금 올렸다며?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그 집, 그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맞아요. 누나는 그 돈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올렸고, 나중에 대출 받아서 아예 매매로 전환했어요. 지금 사는 그 아파트 말이에요. 강연의 말에 친척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고모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그 집은 사실상 형제들 공동 재산으로 마련한 거네? 미선이 혼자 쓸 돈이 아니었는데?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눈물만 주르르 흘렀다. 강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족이 깨질까봐요. 누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아버지가 정말 누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강연은 1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누나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요. 작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견아, 내가 10년 동안 참았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누나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선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법적으로? 너 나한테 소송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유산은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누나가 임의로 가져간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고모가 끼어들었다. 견아, 말이 맞아. 미선아, 너는 유산을 청산해야 해. 하지만 그 돈 이미 다 썼는 걸 어떻게 돌려줘? 집이 있잖아. 그 집을 팔든지 아니면 집 지분을 나누든지 해야지.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 그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라고. 강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누나, 선택해요. 자발적으로 유산을 정산하고 서연이한테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미선은 친척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두둔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강연 편에 서 있었다. 작은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다. 미선아, 일주일 안에 결정해라.
유산 정산하고 서연이한테도 사과하고 보상할 거냐 아니면 법정에서 해결할 거냐? 미선은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3주 후, 미선은 유산 정산에 동의했다. 법무사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법적으로 재분배했고, 미선은 자신의 아파트 지분 일부를 형제들에게 넘겼다. 또한 서연에게는 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사과의 자리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이제야 알겠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저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싫다고, 힘들다고, 그동안은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껴안지 않았다. 화해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인정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시댁 행사에 부름받지 않았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가족 모임에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다. 16년 동안 취미로만 여겼던 인테리어를 직업으로 삼기로. 6개월 후 서연은 작은 홈스타일링 회사를 차렸다. 서연의 공간이라는 이름의 1인 기업이었다. SNS에 자신이 꾸민 공간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감각을 알아봤다. 전문가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16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첫 고객이 찾아왔을 때 서연은 떨렸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고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꿈꾸던 공간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서연은 그 돈을 받으며 깨달았다. 자신의 노동이 가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재능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서연은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목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싫어요라고 말할 용기를 낸 그날부터였다.